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네, 여행의 미래 그 시리즈 끝나고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 예전 유튜브 영상들 쭉 보니까 그 심사위원이 알려주는 관광 공모전 우승 비결, 네, 그 영상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지금도 뭐 댓글 달리고 있고 특히나 실제 관광 관련된 공모전 뭐 참여하는데 좋은 결과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잘 신청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그 영상은 사실 2020년 초반에 지자체 그 관광 상품 공모전, 사실은 창업 공모전이라기보다는 좀 작은 공모전이었는데 그거 심사 다녀와서 그냥 가볍게 만들어 본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영상을 찍은 이후에 거의 한 심사위원 머신이 돼가지고 관광공사에 한 3개월 정도 간헐적인 출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모전 심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관광과 여행 분야의 어떤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점을 좀 처음 공모를 할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관광이나 여행 스타트업 분들께 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모전을 좀 넘어서 본격적으로 창업이나 아니면 뭐 후속 투자나 정부 지원을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2021년에도 관광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창업 공모전도 그 연초에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심사위원 머신이었던 제가 알려드리는 관광 스타트업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꿀팁 3가지, 그리고 2021년 여행 트렌드 또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이 뭐냐면은 비주얼입니다.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주의하시면 좋은 부분인데, 이 창업 공모를 할 때는 사실상 서류 제출이 뭐 절대적이죠. 먼저 그걸 통과를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면접이라던가.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은 사실상 100몇 건을 한 사람이 이틀 만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실 때는 여행이나 관광 쪽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심사위원회 입장이 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빙의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형태의 서류에 내용만 달라진 걸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뭐가 보이냐면 서류의 앞머리에서 이미 한 반 이상이 먹고 들어가냐. 왜냐면 첫인상이잖아요. 서류의 앞머리가 첫인상인데 그럼 앞머리에 무엇이 들어갔냐. 보통은 이제 뭐 창업자 대표의 이름이나 직업과 같은 단순한 항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대충 쓰시는 그런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란에다가 아마 그게 선택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러면 무직이라고 그냥 선택 체크를 하시면 그냥 무직으로 나가거든요, 서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업자 대표 이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을 딱 봤는데 거기에 그 뭐가 직업란이 비어 있거나 좀 너무나 성의 없이 써 있다 이러면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죠. 직업명, 그 다음에 뭐 대표의 지난 이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신경 써가지고 채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출하는 아이템이랑 관련성이 있는 대표님의 이력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이 사업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을 비주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똑같은 형태의 서류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을 글로 풀어내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비주얼라이즈를 하셔서 한눈에 띄게끔 그림이나 도표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서류들 중에서 눈에 띄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가 불명확하면 다른 게 다 좋아도 좀 탈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공모전에
신청을 하셨던 이력이 있거나 중복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인상이 들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역에서 받고 또 여기 중앙에 와서 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복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지원 사업이 아니면은 자생할 수 없는 사업이구나 라는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 방향과 맞는 공모전에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제가 비주얼을 좀 중요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비전이에요. 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데 여러 심사위원분들이 있어요. 뭐 재무 구조만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있는데 저는 사실 마케팅이나 관광 면에서 타당성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창업 공모 아이디어가 B2C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B2C는 C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를 직접 모아야 되는데 여행자들이 우리 서비스가 좋으면 당연히 써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되게 낮게 잡거나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모으고 그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해야만 그 데이터로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좁고 작은 근데 확실한 시장을 공략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광시장 구조를 먼저 잘 이해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좀 B2B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창업하시는 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쪽은 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팀들이 많아요.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그런데 우리 지역 기반 창업의 경우에는 좀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만 너무 아이디어가 되게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앞서 좁고 작은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지역적으로도 좁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아이템이 좀 뾰족해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관광공사 같은 큰 기관에서 하는 창업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공모전이잖아요. 여기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너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아이템보다는 좀 더 큰 시장, 특히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아이템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서비스의 가능성은 이렇게 크다라고 마무리가 되면 좋겠죠. 특히나 좀 작은 관광 상품보다는 스마트 쪽,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좀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재무나 투자 쪽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좀 콘텐츠 기반의 창업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성 창업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성이 대표이신 창업자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쪽, 저는 스마트 관광 쪽을 주로 심사를 하는데 남성 창업자 비율이 더 많아서 좀 더 많은 우리 여성 창업자분들 도전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기술이나 콘텐츠 기반 도전하시면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은 비전. 네, 이거는 이제 사업 아이템 쪽에서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뷰입니다. 관점. 근데 이 뷰는 조사를 많이 해야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창업 공모전 출품된 창업 아이디어들은요, 정말 많이 비슷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로 많이 겹치는 아이템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화가 된 것들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어떤 팀은 그걸 알고 벤치마킹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팀은 우리만 그걸 생각하고 순진하게 해외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 그 심사위원분들은 그거와 비슷한 서비스를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관광 쪽 말고도 뭐 재무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 세계에 많은 스타트업들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레이더망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 따라 만드는 거랑 모르고 만드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있다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만드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이미 망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다면 이게 잘 될 거라면 왜 이전에 없었는가? 이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 가지인데요. 여행을 너무 좁게 보지 말라는 거 첫 번째고요. 시장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30 창업자분들은 해외여행 대중화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여행을 되게 많이 했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 다들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해본 여행이 보편적인 여행자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템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여행하는 건 외로우니까 무조건 동행 찾는 걸 좋아할 것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여행자가 현지인 같은 여행을 추구할 것이라던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행 아이템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바라보는 그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범 서비스, MVP라고 하죠. 그 시범 서비스를 돌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 서비스를 돌려본 결과가 또 우리 계획서에도 포함된다면 사실은 유리합니다. MVP를 돌려본 서비스가 훨씬 유리하고요.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고 싶다면 제 두 번째 조언이죠. 좀 체계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서비스가 정말 해외에 없었는지 아니면 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템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컨설팅 시간에 와서야 저희 컨설턴트들이 알려주는 유사 서비스들을 처음 들어본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지 않고 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업계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언은 제가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관점이 굉장히 그 창업 아이템에 반영이 되면 좋다. 그걸 위해서는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 조언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매주 우리 김자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팟캐스트 진행하잖아요. 그런 거 매주 한 20분 정도만 할애하셔서 들으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많은 좋은 스타트업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요.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팟캐스트를 통해서 좋은 창업 사례들도 소개를 할 거고 흐름들도 계속 짚어가고 있으니까요. 21년 여행 트렌드와 이런 트렌드 조사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꿀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여행사나 여행 유관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데 이런 경력을 내세우는 게 공모전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뭐 업계 취업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창업이 오히려 유리한 건지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뭐 취업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 등 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모아서 따로 Q&A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잘 참고하셔서 내년 초반에 많은 공모전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